안녕하세요. 소재 불문 틀렸습니다. 하고 장르 불문으로 받으시면 되잖아 그냥. 안녕하세요. 장르 불문 소재 불문 톡 리뷰.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용 MD님이랑 곤윤 MD님까지 두 분 또 모시고 왔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판타지 남자 MD에게 비애를 읽혀보았다. 그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희망, 우리의 막내 용 MD님이 또 기획을 해오셨어요. 자, 어떤 느낌이죠? 그냥 남자 두 분에게 비애를 읽히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아, 네. 저희 이제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저희들도 사실 BL이라는 장르를 사실 쉽게 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평소에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예 안 읽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위에 일단은 누나가 한 명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 겉핥기식으로 좀 본 컨텐츠들은 있기는 합니다. 네, 많이 읽었다. 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강가의 이수라는 도서를 두 분에게 우선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 추천을 드리게 된 이유는 우선 이 작품이 굉장한 스테디셀러인 것도 있고, BL계의 아침 드라마라는 타이틀이 명확하게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 네, 강가의 이수. 사실 말만 들었을 때는 약간 리버사이드, 약간 강가를 거닐면서 뭔가 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판타지를 보다 보니까 그런 제목의 함정에 좀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솔직한 제목이기도 하죠. 강가. 저희가 선택을 잘했죠. 어떤 면에서 선택을 잘하셨을까요? 다들 리버사이드라고 착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노렸다. 마음에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책 소개를 안 해주고 계세요. 내용 소개를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내용 소개라고 하면 우선 정말 마성의 게이가 나오고요. 이제 그분이 사실은 게이가 아니었던 한 인물을 좋아하면서 꼬시고 그런 과정에서 그 집 며느리가 되는 강신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 시부를 꼬신다는 거. 남자가 며느리라는 표현을 지금 쓰셨고요. 시아버님을 남자가 꼬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직설적으로 얘기를 명쾌한 설명 또 해주시네요. 예. 자, MD님들이 추천을 주셔서 일단 저희가 1권 정도를 좀 읽고 왔어요. 저희 둘이서. 여러분들 이 도서를 보시면 첫 문장, 1권의 첫 문장부터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강렬합니다. 다짜고짜 며느리도 들어간대요. 예, 그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황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권을 쭉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생각보다 처음엔 좀 자극이 심해요. 제가 생각했던 그 편견들과 이 도서의 설정들이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서 어색하긴 했는데 사실 읽다 보면은 왜 아침 드라마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빠져들지요. 네, 막장 드라마 같은 전개와 이게 글이라서 그런지 몰입은 좀 잘 되더라고요. 속도감이 빠른 장르라고 하면 판타지가 제일이지 않나. 한 화에서 많은 게 해결돼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만한 판타지보다 훨씬 더 전개가 빠르고 정신없는 작품이었어요. 사실 그것도 편견인 게 판타지는 어차피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시작되는 내용도 많잖아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의 옆에 책상에서 이루어진 그렇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책상에서 오메가버스는 아니잖아요. 아, 그쵸. 옆에 책상 약간 거리를 약간 두고 싶어지는 너무 상황이긴 한데 스펙타클한 인생이라서 막 좀 그런데 두 분이 언젠가 뭐 여기는 이제 기혼자 한 분이 계시지만 결혼을 또 하시고 만약에 아들을 뭐 낳게 되신다면 며느리를 데리고 온데 남자야. 그럼 두 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걸 아, 굉장히 여성으로 질문을 하신 거죠, 질문을? 그렇지. 자, 질문 깔끔하게 한 번만 더 다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나의 며느리로 들어온다. 두 분은 어떠실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제가 아들이 있어. 제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남자를 데려왔어. 아버님 저 며느리예요. 이제 며느리가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소용이 사랑하고 그럼 개대리님부터 일단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계시죠? 네, 이제 아들인데 얘가 커서 남자를 데려왔어. 근데 뭐 어떡하겠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며느리감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냐 마냐의 문제지 둘이 좋다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 갑자기 여기서 정론이 나오는데요. 정현님 원래 이런 대답을 기대를 하셨나요?
어느 정도 좀 조미료를 쳐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결사반대 뭐 절대 안 돼 이런 걸 원하셨던 거야? 저희 아들이 며느리로 남자를 데리고 온다. 같이 캐나다로 가겠습니다. 네. 캐나다? 거기는 동성결혼이 아마 합법일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오, 생각보다 되게 논리적이시네요, 다들. 굉장히 네, 그래서, 야,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왜 본인은 대답을 안 해요? 아니, 뭐, 이렇게 또 대답이 됐으니까. 다음 질문도 있었어. 이때요. 자, 어느 정도 그러면 내용이 좀 나와야 되는데, 한이수라는 이 남자가 며느리 들어와서 이제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상대 역이죠. 이제 자신의 배우자, 이제 아들 강지영이 바람이 나요. 여기서 바람이 나는 상대방이 40대 불륜녀인데, 근데 심지어 그 불륜녀가 나와도 불륜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또 궁금했던 게, 게이 며느리와 여기서 바람이 나는 상대방이 40대 불륜녀인데, 여기서 두 분의 선택은 어느 쪽이 차라리 낫다. 자, 잠깐만, 정리를 한번 잠깐만. 해볼게요. 밸런스 게임인데, 근데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남자이냐, vs 내 아들이 40대 불륜녀. 40대 불륜녀를 데리고 오느냐. 근데 그 불륜녀가 나랑도 불륜이다. 잠시만요. 용어를 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정확한 이제 투표를 위해서 그 40대 내연녀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그 시부는 사별한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럼 불륜녀는 아니고 내연녀지. 자기 내연녀랑 자기 아들이 바람이 났어. 자, 정리할게요. 남자 며느리냐, 내연녀냐?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럼 개대리님은 어떻게 선택하실 왜 거예요? 자꾸 나한테 물어봐? 아이, 또 훌륭하시니까. 아니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본인의 삶이잖아요. 지가 알아서 살겠지. 굉장히 쿨한다. 둘 다 상관없다. 어느 쪽이 더 열받냐라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면 어느 쪽이 그나마 열을 덜 받냐죠. 차라리 게이 며느리. 어, 생각을 해봐. 개이 며느리. 아들 새끼한테 내 걸 뺏겼어? 그건 이제부터 솔직히 이거는 이제 아빠랑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게 천하장사 소세지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때부터는 부자 관계가 아니고 대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아, 여기서 대결로. 이제 그러면 이제 서로 명찰 떼고 VS가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육체 스펙이 딸리잖아 그 나이면. 되게 열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절대 현실에서는 이런 일 겪지 않도록. 혹시 다음 질문은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아들이 바람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나가요. 남은 게 이제 시부와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시부가 며느리를 일단 쫓아내요. 근데 다시 며느리를 불러드립니다. 왜냐?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이래서 무서워.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 전 여친 혹은 전 남친이 차려주던 밥이 그리워서 전 여친, 전 남친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 없다. 레시피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없다. 아니, 뭐 밥 하나 먹자고. 너무 그리워. 삼시세끼 그거 안 먹으면 진짜 못 참아. 아, 제가 죽어요? 응. 죽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 어. 일도 안 되고. 전 죽습니다. 어. 왜냐면 또 이걸 많이들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대대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여친이나 전 남친이 밥을 얼마나 잘했든 돈을 더 주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솔직히 거기서 밥이라는 요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밥을 같이 먹었던 그 기억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겠지. 야, 여기서 갑자기 로맨스로 살짝 틀어주시는. 자, 저희가 이제 소설 내용에 따른 좀 질문들을 받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전체 연령과 도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장면들도 꽤 많이 등장하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는 술술 읽힙니다. 왜? 글을 잘 쓰셨거든요. 굉장히 잘 쓰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되게 잘 쓰셨기 때문에 글이 술술 읽혀요. 솔직하게 말하면 남자 둘의 이야기다라는 걸 사실 그렇게 크게 못 느껴지고,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사실 며느리랑 그런 소설들은 생각보다 꽤 많은 걸로 알고는 있어요. 사실 이게 성별만 남성에서 한 명만 여성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되게 흔한 말씀하신 대로 아침 드라마성 그런 전개거든요. 익숙하고. 다만 이 사회 통념에 아직 좀 허가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감추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걸 좀 더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까지 만들어 주셔가지고 몰입도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요.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1권의 반 정도까지는 입문용으로 좀 괜찮은 소설이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림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이게 사실 BL이란 장르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접근할 정도의 수위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훨씬 더 소프트하고 재밌는 BL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앞부분 굉장히 재밌게 읽고 템포 빨라서 몰입하기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BL이다 보니까 19금 씬이 나올 때 약간 몰입감이 떨어진다거나 약간 불편함 같은 건 있었어요.
다만 저는 제가 읽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공이랑 수를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 뭐예요? 그것까지 간다고 하면은 조금 어렵겠지만 신체적인 이런 육체적인 활동으로도 정해지지만 어쨌든 감정으로도 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작품의 조금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한희수라는 우선 수로 설정된 인물이 계속 수만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렇죠, 좀 주체적으로 공이라는 역할로도 갔다가 자신이 이제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다는 게 이 작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약간 게이 커플에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역할론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죠. 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저희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자, 컨텐츠를 기획하신 평현디님,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역시 남자분들이 이제 BL을 읽으면은 어느 정도 씬의 여부에 따라서 이거를 보기 괜찮았다, 보기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이 작품은 씬 여부로 따지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고요. 여러분도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씬이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부가 동성애는 병이야 이래가지고 이 한희수란 인물을 이제 여자가 이제 막 춤추고 막 이런 데로 데리고 가요. 근데 여기서 한희수는 나는 절대 여자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시부가 또 화가 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지를 벗습니다. 자, 네, 그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네, 아무것도 저희- 얘기 안 했어요. 아직 괜찮았어, 아직 괜찮았어. 네, 뭐 그쵸, 네, 뭐 그쵸, 옷이야, 뭐 벗었다 맞아. 입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이 작품 추천드리면서 아침 드라마라는 얘기랑 막장 드라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작품의 마지막 권차는 외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까지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라면 막장 드라마 요소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움직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 감정선을 이어가게 되었는지가 끝까지 나오니까 중간에 하차하지 마시고 나머지 이 부분도 외전까지 읽어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모두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거 약속했어요? 이북과 독서다에서 봐주세요. 예. 외전은 죄송하지만 타사에 있습니다. 안 돼. 네, 봐주세요. 예, 어쨌든, 자, 이렇게까지 곤륜앤디님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없는데, 자, 설명까지 다 잘 끝내주셨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강가의 이수라는 작품의 리뷰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로맨스 BL MD님들께 저희가 판타지 작품을 좀 소개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예정이고요. 아침 드라마라고 하셨잖아요. 판타지에도 그거에 대응할 만한 막장 드라마를 다루는 또 소설이 있기 때문에 그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장르 불문 소재 불문 톡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